마주하기 싫었던 독고탁과 만난 범수의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세리가 범수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 독고탁의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세리에게 호감을 갖게 될 범수가 될 테지만 초반에는 독고탁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안하지만 세리를 이용해야겠다 생각하는 범수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창고 앞에서 쌀포대를 정리하던 범수가 한숨을 내쉽니다. 범수의 머릿속은 며칠 전 마주한 독고탁과의 상황으로 복잡한 상태죠. 그 인간,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지? 범수는 독고탁의 특유의 재수없는 미소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중얼거립니다. 그때 광숙이 다가와 범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범수 도련님, 무슨 고민 있어요? 범수는 고개를 들어 광숙을 보며 애써 웃는데요. 아, 형수님, 그냥 좀 복잡하기도 하고 생각할 게 있어서요. 혹시 독고탁 대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련님? 그 말을 듣고 범수는 놀란 눈으로 광숙을 바라봅니다. 형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광숙은 한숨을 내쉬며 범수의 말에 이어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다 알죠. 쌀벌레 사건 때문에 다들 예민해졌잖아요. 그 인간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지 나도 마음이 불편해요. 범수는 고개를 숙이고는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독고탁과 몇 번 마주쳤는데 자꾸 우리 술도가를 건드리려는 것 같아요. 형수님, 범수의 말을 듣고 광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련님, 그 인간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잘 막아내봐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해 보입니다. 며칠 후 범수는 술도가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세리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 범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세리는 범수 앞 테이블에 앉으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교수님, 요즘 바빠 보이세요. 얼굴도 안 좋아 보이시고. 범수는 세리의 다정한 말투에 살짝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바로 독고탁의 얼굴이 떠올라 버리죠. 그냥 집안에 일이 좀 많아서. 그렇게 말을 돌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범수의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때 세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데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요. 제가 힘이 되어줄게요. 교수님, 범수는 세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커피를 뿜을 뻔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라고 말하며 당황한 눈으로 세리를 바라봅니다. 범수의 반응에 세리는 얼굴을 살짝 붉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범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연히 세리가 독고탁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세리가 독고탁의 딸이었다니 진짜 복잡해 미치겠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후 집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며 고민에 빠진 범수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세리를 멀리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독고탁의 만행을 떠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그 정신 나간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범수는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결심하는데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세리를 이용해야겠어. 범수는 세리의 고백을 떠올리며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세리한테 미안한 마음은 나중에 사과하면 되니까 일단은 신경 쓰지 말자. 다음날 범수는 세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는데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범수의 질문에 세리는 전화 너머로 엄청나게 기뻐하며 대답합니다. 당연히 있죠. 교수님, 저 시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동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됩니다. 교수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안 좋은 일 있어요? 범수는 세리의 눈을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용기를 냅니다. 나 사실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도 너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고 진심이야. 세리는 범수의 말에 놀랐지만 아주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교수님,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도 완전 진심으로요. 범수는 그런 세리의 밝은 미소를 보며 어쩐지 가슴이 찔리는데요. 이게 잘하는 짓일까? 이게 맞는 걸까? 범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앞에 있는 세리의 손을 마주 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며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세리는 당연히도 범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매 순간 너무 행복하죠. 두 사람은 종종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달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범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해져만 가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독고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한 거야. 범수는 세리가 웃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세리의 진심을 느끼게 되며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범수가 되는데요. 교수님, 저는 이렇게 교수님이랑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세리는 범수를 보며 수줍게 말합니다. 세리의 말에 미소를 짓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아프죠. 범수는 세리의 손을 잡으며 생각에 잠기는데요. 내가 진짜로 세리를 좋아하게 된 건가? 지금 이 느낌은 뭐지? 이후 범수는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세리와의 관계를 독고탁에게 알리기 위해 일부러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독고탁의 부하들에게 노출시킬 계획을 세우는 범수가 되죠. 며칠 후 독고탁은 사무실에서 부하에게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대표님 세리 아가씨가 오범수랑 사귀고 있답니다. 독고탁은 부하의 말에 미칠 듯이 놀라서 눈을 부릅뜹니다. 뭐라고 오범수? 그놈이 내 딸 세리랑 뭘 하고 있다고? 독고탁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개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리에게 전화를 걸지만 세리는 전화를 받지 않죠. 이후 범수는 계획의 끝장점을 찍기 위해 독고탁을 찾아가는데요. 독고탁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독고탁은 범수를 보고 떨리는 이를 악물며 묻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내 딸이랑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네 둘이 진짜 사귀기라도 한다는 거야? 독고탁의 말에 범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세리랑 결혼하려고요? 독고탁은 범수의 말에 충격을 받아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결혼? 결혼이라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친 거야? 독고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일어서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너 같은 천한 놈이 감히 내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범수는 독고탁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말합니다. 세리가 저를 많이 좋아하고 저도 세리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을 건네는 범수의 눈에는 복수를 향한 냉기가 가득 차 있죠. 그날 밤 세리는 우연히 범수의 혼잣말을 듣고 범수의 진심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교수님, 무슨 생각이세요? 정말 저를 이용하려 하신 거예요? 세리는 오열을 하며 말을 이어가죠. 나를 이용해서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교수님? 범수는 세리의 말에 당황하며 대답을 이어갑니다. 세리야,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세리는 범수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교수님, 저 정말 실망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뛰어가는 세리의 장면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후 세리는 범수와의 연락을 끊고 홀연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사라진 세리를 찾기 위해 함께 자주 갔던 카페와 공원들을 돌아다니는 범수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한강 주변 벤치에 앉아있는 세리를 발견합니다. 세리야, 너 연락도 안 받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왜 찾아요? 교수님이 이제 상관없잖아요. 우리 사이. 세리의 말에 범수는 무릎을 꿇으며 말하는데요. 세리야, 미안해. 처음엔 복수하려고 시작한 거 맞아. 근데 너랑 지내다 보니까 진심으로 너를 좋아하게 됐고 이제야 그 마음에 대해 알게 됐어. 세리는 범수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교수님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너한테 진심으로 잘할게 정말이야. 세리는 잠시 침묵합니다. 자신의 마음도 이미 범수에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았죠. 미안해요. 교수님, 지금은 나 혼자서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만 가주세요. 그렇게 세리는 조용히 손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어질 다음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